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오랜만에 또 질문 주신 분들에 대해서 답장 드리면서 영상을 한번 올립니다. 카카오페이 펀드의 그 일별 기준 가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 같아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신땡땡님이 동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지난번에 한 번 투자 및 자동 투자 뭐가 더 유리할까라는 영상이었었거든요. 일단 그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 이제 너무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면 좋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 몰아서 올릴 때도 있고, 그 점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읽어보면 토요일마다 자동 투자를 걸어 놓으신대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 자동 투자를 잘 하시는 것 같고요. 평일에는 생각날 때마다 입금을 하고 있다. 이것도 되게 어렵죠. 뭘 우리가 써버리기 쉬운데 오히려 더 입금을 계속 한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펀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준 가격이 저렴할 때 입금하는 게 유리한 것 같다. 이것도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죠. 모든 자산은 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당연하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일별로 기준 가격은 어디서 알 수 없는 건가요? 뭐 코피스를 참조하면 될까요? 뭐 코스피 이게 이제 여기 좀 오타가 나신 것 같은데 이런 걸 참고하면 될까요? 등등인데 되게 좀 당연하고 누구나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일별로 기준 가격이라는 용어 자체도 사실 전문 용어죠. 주식은 주가가 있듯이 펀드도 기준 가격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코스피의 경우에는 이게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거면 상관없는데 이게 투자하는 상품에 따라서 제가 자주 올리는 뭐 똑똑한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 코스피보다는 미국의 주식시장을 반영해주는 뭐 S&P 500. 근데 이거는 또 4차 산업 관련된 ETF들이기 때문에 뭐 나스닥 같은 지수의 영향을 더 받는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하고 예리한 질문인데 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카카오페이 증권 그 앱이라든가 요 투자 페이지에서 기준 가격을 이렇게 표시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여기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서 이렇게 펀드라는 걸 터치하시고 똑똑한을 치시면은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 펀드 이름을 이렇게 터치를 해보시면요. 이렇게 펀드가 뜨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화면이 이제 깁니다. 이거를 위로 스크롤해서 올리면은 하단에 일별 시세 정보라고 해서 여기 기준 가격 보이시죠? 1300.69, 예를 들어 11월 11일 날은 1282.63, 12월 7일은 1281.60. 그러니까 이 1281원일 때 사서 1300원일 때가 되면 수익이 뭐 벌써 19원 정도 늘었으니까 많이 올랐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라는 게 아마 펀드에 이제 제일 장점이 아니냐, 그러니까 유리하게 투자하는 방법이 아니냐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맞는 말씀인데요. 카카오페이가 굳이 기준 가격을 여기다가 자기 앱에다가 올리지 않는 이유를 저는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펀드의 투자 설명서라는 걸 보면 매입 청구할 때 적용되는 기준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가격으로 사느냐. 주식이나 ETF를 우리가 시장에서 바로 살 때는 장중에 계속 가격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격을 지정할 수도 있고 지금 시장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거래 가격으로 사는 시장가로 주문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펀드는 일괄적으로 그날 오후 5시 전까지 투자 자금 투자 신청을 받는 거죠. 자산운용사에 신청을 받는 거고 그걸 가지고 매수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 시장이 장이 열려야지 매수 주문을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문을 하면 오늘 장이 열리면 이제 오늘 밤 11시 반이 돼야 개장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언제 확정이 되나요? 그 가격이. 그 시장에서 사서 그 다음날 아침에 확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루가 더 걸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내가 신청을 오늘 했는데 신청하면 일단 사야 되잖아요, 운용사에서. 근데 운용사에서 주식을 사려고 ETF를 사려고 보니까 미국 시장이 떨어질 때 사는 게 유리한데 그날 시장이 오를지 떨어질지를 운용사가 어떻게 할까요? 알 수가 없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나 ETF로 직접 사는 것 대비 이게 오를지 떨어질지 우리 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 가격이 비싸냐 싸냐가 크게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는 환매도 사실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신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럼 언제 조금 살 때 싸게 살 수 있을까를 좀 추세적으로 확인을 해보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이걸 한번 소개를 드려보면 올해 8월에서 지금 하반기 상황이 지금 이렇거든요. 8월 달에 단기간에 수익이 나스닥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오른 적이 있어요. 이게 미래에셋 타이거 나스닥 100 ETF인데 한 달 사이에 뭐 한 10% 이상씩 수익이 이렇게 나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꼭 이럴 때 꼭지에 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주변에도 보면 내가 사면 떨어진다라는 분들 있죠. 지금 이때 고점이 언제였냐면 9월 4일이거든요. 이때 사시면은 하루 떨어지고 바로 반등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9월 4일 고점으로도 보면 현재 지금까지도 마이너스 5%보다도 밑에 떨어져 있어요. 한 6.49 마이너스죠. 네. 그러면 이런 마이너스 구간일 때 사실은 뭘 해야 됩니까? 예, 이럴 때 추가 매수, 즉 물타기를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할 수 있어요. 내 평균 매입 단가를 이렇게 낮춰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면서도 쉽게 손이 안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이렇게 반등을 해주면 좋은데 계속 떨어지거나 횡보한다 그러면은 언제 내가 원금 회복하겠어요? 계속 손실 상태로 가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걸 마찬가지 시장을 예측하기 힘들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물타기가 생각보다 좀 힘든 과정이고요. 시장을 예측하는 건 더 어렵다라는 거는 아마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겸손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팩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이렇게 급격히 폭락할 때 보시면 카카오의 요 똑똑한 펀드도 기준 가격이 마이너스 5%까지는 아니지만 한 2, 3% 정도 마이너스 되는 구간을 이렇게 보이는 걸 보이시죠? 거의 한 달 이상을. 그러니까 이럴 땐 내가 투자했더니 야 재미없다. 나는 계속 손해보고 있는데? 라고 박탈감을 느끼실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이때 나는 그래서 매입을 무서워서 중단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럼 중단했더니 다시 또 회복이 되잖아요. 그럼 이때 또 들어가요. 그럼 사람의 심리라는 거는 가격을 보고 들어가는 거는 좀 아무래도 실패하기 쉬운 방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든 미국의 주식 시장이 장기적으로 무상향할 수 있는데 그 장기라는 기간 동안 내가 버틸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장 써야 되는 돈이 아니고 가급적 연금이나 조금 오래 목돈을 불릴 수 있는 돈에 한해서 조금 이런 변동성이 큰 투자를 하는 게 좀 성공하기에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그게 아닌 내가 짧은 기간 투자를 하는 돈이다라고 봤을 때는 제가 일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단기간 한 5%그 본인이 정한 수익률이 달성이 되면 대체적으로 좀 환매를 하고 나와서 그 이익을 좀 실현해 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똑똑한 4차 산업 펀드에 질문해 주신 부분, 그러니까 기준가 너무 보고 투자 안 하셔도 되고요. 좀 시장이 하락했을 때 물타기 할 수 있는 용기를 한번 가져보자. 네, 그때가 되면 저도 한번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